이번에 뭐 도시건설 분야 예산이 이제 많이 편성이 됐고 사실 도시 재생 분야의 예산도 1조 5천억 원 정도로 굉장히 1조 5천억이요? 네, 많은 그 액수가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액수가 들어간 만큼 우리 서울시의 정말 근본적인 도시의 어떤 활력을 제고했느냐는 좀 의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총선을 앞두고 조금 각 지역에서 생활 SOC라는 이름의 어떤 지역 예산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어떤 언론에서는 이게 뭐 쪽지 예산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들어갔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각 지역에서도 생활 SOC인데 좀 과다하게 들어가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작은 지역에 뭐 생활 SOC가 두세 개 뭐 중복해서 있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있는지 잘 좀 보고 사실은 심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견제와 감시가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사실은 성북구도 그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북구의 도시 재생을 네. 보면 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장르타운을 네. 이제 좀 옛날 오세훈 시장께서 해놓고 박원순 시장이 와서 다 새로 이제 바꾸면서 네. 좀 하는 부분이 해제가 거기 15개 중에 우리가 7개인가 되죠? 7개고 나머지 8개는 좀 해제가 되고 또 해제 중이고 막 그래요. 네. 그런 지역에 지금 네. 돈을 지금 도시 재생한다고 실제 수백억 지금 갖다가 퍼붓었어요. 우리 시대말로 퍼붓는데 주민들한테 닿는 건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건 도로 넓히고 네. 주차장 건설하고 네. 나름대로 이제 세월이 밀집한 편리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무슨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네. 솔직히 깨끗하게 한다고 그림이나 그리고 뭐 이렇게 이상한 부분에 돈 이게 네. 예산이 투입해가지고 주민들이 뭘 하는지를 몰라.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참 너무 안타깝거든요. 실제로 이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지난해에 집행되었던 이 내역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뭐 여기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업이 보면은 이 근로자, 이 중간 근로자들의 보수, 인건비, 그다음에 이 활동가들, 도시재생 활동가들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많고요. 사실상 들어가게 되는 이 민간 경상 사업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 100%에서 한 70% 정도, 80%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액수적으로는 이런 중간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고 보여지는 거죠. 다 그리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게끔 예산이 직결되느냐 이건 굉장히 의문인 거죠.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런 결산을 할 때 네. 아니면 뭔가 이제 행정검사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실 때 좀 과감하게 우리 당당 시민들 좀 따져서 네. 앞으로 재생에 대한 돈이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주민이 좀 피부로 닿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근데 지금 과감하게 목소리를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한 명 들어가 계시거든요. 지금 저희 그런 상임위원회. 그래요? 그 전체가 몇 명이죠? 전체 110명. 아니 도시건설이요. 아마 15분 정도 되실 텐데요. 저희가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목소리 이제 안 키워야 안 되는 거죠. 아예 이 도시의 어떤 지금 도시 재생이라든지 도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철학을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바꾸지 않는 한 이 도시 재생 사업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피부에는 와닿지 않고 정말 그냥 무수듯이 버려지는 세금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장이 유탐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또 우리 진선아 의원이 지금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이동이죠. 진선아 의원님도 그분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도시재생 지역입니다. 네. 네, 이제 저희 지역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실패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다른 도시 재생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데 기반 시설조차는 전혀 아랑곳 않고 그냥 돈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 공모 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 공모하는 거에서부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일단은 주민들의 참여도 좋기는 하지만 큰 아웃라인은 관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도시재생을 어떤 목적을 두고 어떤 이런 딱 포커스를 두고 공모를 해야지 되는데
그냥 올려놓으면 받고 그거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지역에서. 근데 이제 주민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네. 주민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 정도의 생각은 하질 않거든요. 그리고 당장 내가 살고 있는 그 변두리만 좀 깨끗해지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네. 있는 부분이라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재생이라는 거를 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그런 걸 감안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꿰뚫고 있는 이 철학 자체를 좀 네. 바꿔주십사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은 임기 동안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돈을 투입하실 거면 원님 말씀대로 조금 서울시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지도 감독을 하면은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기반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뼈대부터 좀 다시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자꾸 색칠만 하려고 하니까 좀 답답해. 그렇죠. 이제 그 성북구에서 그때 내려온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저희 200억이요. 그러니까 아니요. 100억 갖고 했고 100억, 그다음에 320억 하고 400억. 400억, 420. 그러니까 이제 배가 그 금액 그것도 자체가 그렇고. 금액이 어정쩡한 금액이에요. 네. 아까 말한 활동가나 이런 분들한테 네. 벽실하고 이런 거는 쓸 수 있지만은 아까 말한 그 부족한 기반 시설 네. 쓰기에는 또 더없이 부족한 네. 금액이죠. 아마 주민들이 400억 가까이 내려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다들 기절하지 않을까. 처음에 100억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104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다른 사업을 그걸로 네. 해서 가져온 예산들이 총 4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도시재생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빌라를 지은 게 100채가 넘어요. 처음에 시작할 네. 때만. 예, 지금 하고 나면 거의 200채 가까운 빌라가 들어섰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도시 재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그런 조그마한 빌라들을 건설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네. 좀 큰 그림을 네. 그리면서 그것도 도시 재생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북구 우리 주민분들은 그 이명박 실장 그 대통령 때 하셨던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노후화되고 낙후된 우리 서울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막 해제가 되고 이렇게 아예 사업 자체가 근본적으로 많이 흔들렸는데 지금처럼 주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오전에도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주최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은 뉴타운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성북구에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뉴타운 개념은 네. 예전에 이제 뉴타운 개념으로서는 네. 아주 큰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다시 공통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장유타운 15개 구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게 큰 거를 같이 묶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진행이 네, 서로 네. 천차만별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뉴타운 얘기는 우리 나경원 대표 얘기하는 뉴타운은 이제 좀 더 규모를 좀 줄여서 네. 지금 도시재생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 되는 부분을 가로주택 정리사업으로 아주 소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도로나 공원 분야에서 기부 찬업이 너무 적으니까 또 의미가 없고 그래서 저도 답답해서 이제 그 심교원 그 건대 부동산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걸 한번 가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탄 좋겠냐. 그러니까 이분 생각도 도시재생은 한계가 있다 확실히.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빌라 많이 졌잖아요. 그러면 노후도가 또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선거에서 게리 렌더링 있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것처럼 재개발을 좀 어느 정도 약간 그림이 좀 구부러지더라도 될 수 있는 데부터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자 이게 조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재개발 사업처럼 하자.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나경원 대표 이제 뉴타운 사업 이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연계해서 좋은 제안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그 교수님도 그렇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8구역이나 9구역이 뉴타운의 중간에 있는데 해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로가 단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는 지금 요새 부동산 경기가 좀 사니까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움직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가능한 부분을 정해서 구역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뉴타운처럼 기반시설 같이 해서 재개발을 해나가자. 제 고민은 현재 여기까지 와 있어요. 네. 저도 요새 장유타운 보면 머리가 아파가지고 어떤 방법을
거기에 쓰면 되게 좋을 좋은 것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또 이번에 법 바꿨어요. 법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은 요건을 강화했어요. 그건 그리고 또 리모델링을 완화시켜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살게 한다는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인데 실제 그게 그래가지고 집값의 그 어떤 상승 요인을 못 잡아요. 네, 공급이 맞습니다. 적다 보니까 네.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지금 이게 계속 지금 집값이 상승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머리는 안 쓰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묶어두는 정책만 가지고 가니까 네. 이게 안 되는 정책. 시장 원리를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네. 진짜 이거 좀 우리 성북 지역에는 네. 장유타가 아직 크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기름유타는 거의 성공적으로 좀 네. 됐어요. 장유타에 남았는데 아주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